내면의 난공불락을 추구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반응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근본적인 원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모든 충동적인 반응은 자신의 힘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충동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외부의 자극, 즉 말, 시선, 예상치 못한 상황 등이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람이 반응적인 상태에 있는 한 그는 조작에 취약해지고 예측 가능하며 상처받기 쉽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카를 융은 통제되지 않는 감정은 내면의 갈등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반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사람을 균형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 원인은 외부 자극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투쟁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야 할 것들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 외부의 칭찬과 인정에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수용과 승인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진정한 난공불락에 도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모든 것이 반응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개인적인 에너지를 소비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변명, 모든 방어적인 답변, 분노나 실망에 의해 지시되는 모든 대답은 취약성과 통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미미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모욕하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평온한 시선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짜증을 유발하려 하지만 얼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혼돈의 중심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이 난공불락이 됩니다. 자기 통제력을 얻는 것은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종종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방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그러나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나의 에너지와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부정적일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를 융은 초연한 관찰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우리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답변입니다. 영화관에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는 관객이라고 상상하고 선택적인 무관심을 보이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은 차갑고 무감각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도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도발에 굴복하지 않을 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제하세요. 침묵, 흔들림 없음, 중립적인 표정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균형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응을 전략으로 바꾸세요. 감정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지 말고 신중한 결정에 따라 행동하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답변이고 때로는 가벼운 미소만으로도 공격자를 무장해제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당신을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흔들림 없음에 당황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더욱 존경하게 되고 난공불락의 사람의 에너지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존재하고 느껴지고 주권적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 자신이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난공불락이 된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 요인도 당신의 내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격렬한 감정을 길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반응의 주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상황이 당신을 부주의한 답변으로 유혹할 때마다 5초 동안 멈추세요. 자신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세요. 긴장, 불안 또는 초조함을 느끼십니까? 이러한 신호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신을 가장 많이 균형에서 벗어나게 하는 상황 목록을 작성하고 그 상황에서 무엇이 당신을 건드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매일 저녁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얼마나 자주 외부 요인이 나의 내면 상태를 지시하도록 허용했는가? 그러한 도발에 굴복하지 않는 자신의 버전을 상상하고 그 이미지를 자신의 새로운 본질로 만드세요. 내면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인식도 바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놓으면 놓을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안정으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는 놓아주는 기술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힘을 선사합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는데 바로 집착은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리는 모든 것, 놓아주기 힘든 모든 것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놓아주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은 난공불락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놓아주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 상황, 기대에 매달리며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거리를 두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정반대입니다. 놓아주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칼 융은 개별화 과정에서 내면의 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놓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겪었던 상처, 고통, 충족되지 않은 통제 욕망에 묶인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격의 힘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외부의 영향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필요에 더 이상 맞지 않는 상황에 머물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원을 고갈시키는 관계를 얼마나 자주 유지했습니까? 여러분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우고 애원해야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균형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진정한 힘은 무례나 경멸에 직면했을 때 빠르게 놓아줄 수 있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놓아주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해답은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융은 억압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특정 단계에서만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기회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일부 장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해방으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 즉 외로움, 실수, 후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면 그것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해방의식을 치르십시오. 지금 놓아주기 힘든 것, 즉 관계, 신념,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에 매달리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움, 평화, 내면의 조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느낌은 놓아주는 것이 자신을 찾는 올바른 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의심과 불안의 순간 행운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운명이 정해놓은 모든 것은 과도한 노력 없이도 저에게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주문처럼 말하십시오. 진실은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인 것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감정적 의존의 족쇄를 부수고 집착의 악순환을 끊을 때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 과감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을 멈추면 주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운명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붙잡아야 할지 의문이 든다면 사고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이미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안도감과 평화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답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종종 고통을 초래하는 것은 집착 자체가 아니라 표면에 드러난 것을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놓아주는 기술을 터득하는 순간 여러분의 내면 에너지는 변화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풍요로움을 발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더 이상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 내면의 평화는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자신과 삶의 지혜에 대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놓아줄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침묵과 비밀이 당신을 신비로운 분위기로 감싸 주변 사람들의 눈에 당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진정한 접근 불가능성을 터득한 사람들은 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기술, 즉 침묵을 지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시대에 침묵을 지키고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은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서둘러 드러내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에 굴복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변명을 피하는 사람은 수수께끼로 변모하며 알려지지 않은 모든 것은 변함없이 관심을 끕니다. 칼 윤기 언급했듯이 자기 성찰은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진정한 힘은 종종 자신의 삶을 과시하지 않고 행동하고 관찰하며 자신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면의 필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솔직하며 끊임없이 변명하며 사소한 정보라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과도한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은 사람의 매력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면 흥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항상 눈에 띄고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면 신뢰할 수 있지만 지루한 옵션으로 변모할 위험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영역에서는 계획과 아이디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끊임없는 설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을 판단할 권리를 주는 느낌을 줍니다. 자신에 대해 적게 드러낼수록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유지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찰에 집중하고 말수를 줄임으로써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설명 없이도 잘 해내는 능력은 힘의 인상을 줍니다. 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서둘러 공유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모든 것을 드러내 실패합니다. 그냥 행동하고 당신의 업적이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터득하십시오. 신비로운 분위기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 방식으로도 만들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선, 절제된 표정, 계산된 침묵은 때때로 장황한 연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침묵을 말의 흐름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감을 느낍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드러내지 말고 흥미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진정한 관심은 완전한 솔직함이 아닌 비밀에 의해 자극됩니다. 신중하게 침묵을 사용하십시오.
불편한 질문을 받으면 서둘러 대답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의 무게와 중요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취약점을 정말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맡기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정보를 얻어 나중에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의식적인 침묵을 실천해 보십시오. 말을 줄이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명확하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자신보다 일어나는 일을 더 많이 관찰하십시오. 대화 중에 의식적으로 침묵을 사용하십시오. 대답하기 전에 숨을 쉬십시오. 계획이 현실이 될 때만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에게서 나오는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일부는 더 이상 당신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평온함과 자신감에 감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당신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항상 명백한 것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수수께끼로 변모함으로써 당신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접근 불가능성은 침묵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최우선 순위가 될 때 관계의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사회에는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고 집단의 일부가 되고 수용을 느끼려는 욕구에 따라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헌신이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면 무심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의 손에 위임하게 됩니다. 저명한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은 개인화 이론에서 완전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똑같이 대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자신을 희생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옹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해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우선 순위를 되찾음으로써 우리는 잃어버린 힘을 되찾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필요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이기심과 같다고 주입받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심은 상대방의 보답 없이 요구만 하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자기에는 관대함을 전제로 하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쉬운 먹잇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원칙을 가진 개인이 되고 원칙은 결국 존중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저 대안으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용 가능한 상태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무조건적인 동의는 개인적인 삶이 없는 듯한 인상을 주며 자존감 부족은 다른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자신을 옹호할 줄 아는 사람들은 냉정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의 가치를 인식하고 모든 사람이 그 에너지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변명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베풀고 노력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누가 정말 내 곁에 있는가?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은 당신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성공과 인정을 갈망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을 잊지 않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소중한 시간을 발전과 자기 성찰에 투자하십시오. 정신적인 평온과 내면의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선택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힘을 빼앗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방해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할 의무는 없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밝고 풍요로운 삶을 살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에 분개한다면 그는 아마도 당신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과 자신에 대한 무관심을 이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자기 우선순위 부여에 변화시키는 힘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당신의 진정한 욕망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갑자기 항상 이용 가능하고 도움을 줄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내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하십시오.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의무감에서 행동하고 마음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까? 결과는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와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필요를 존중할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했던 사람들은 점차 물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당신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의 아우라는 변모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을 더욱 존경할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고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갑자기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비밀입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때 당신을 둘러싼 세상 또한 당신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성장에 훨씬 더 인상적인 정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열망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일어난 심오한 변화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특별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주변 세상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적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아우라로 둘러싸인 듯합니다. 그들은 간청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쫓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후회 없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자기적인 존재감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어떤 방에 나타나기만 해도 즉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들은 대중의 승인, 관심 또는 감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존경, 인정 및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자신의 개별화 이론에서 사람이 외부 평가와 영향으로부터 완전성과 독립성을 얻을 때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내면의 조화를 이루면 당신 자신의 세상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바뀝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급자족이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하고 당신의 노력 없이도 기회가 저절로 찾아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하고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상을 남기거나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 않아도 오히려 그러한 점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내면의 자신감은 자석처럼 작용하여 모든 좋은 것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살펴보세요.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은 말이 많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합니다. 반대로 내면에 뿌리를 둔 사람은 변명할 필요 없이 조용하고 침착한 자신감을 내뿜습니다. 바로 이 변화에 결정적인 순간이 숨어 있습니다. 내면의 조화를 이루면 세상은 당신을 진정으로 알아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상태를 어떻게 강화하고 이전의 행동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온전함을 달성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며 진정한 기술은 이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남에게 맞추거나 굽실거릴 필요에서 영원히 벗어나려면 내면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세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자신감을 꺾거나 균형을 무너뜨린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결정을 내렸다면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세요. 당신의 옳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신감만으로 충분합니다. 같은 내면의 조화를 추구하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끊임없이 관심과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은 조만간 당신을 예전의 행동 패턴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에너지를 보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에게 적응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에게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시선에 비친 당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게임의 규칙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의 관심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나리오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당신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기회가 저절로 문을 두드리고 지치는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흉내낼 수 없는 자신감의 아우라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다음 주 동안 관찰자가 되세요. 누가 끈질기게 당신의 관심을 구하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사람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변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고 침묵하세요. 인정이나 승인을 받고 싶어 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근절하세요. 매일 밤 자신의 행동을 분석하세요. 당신의 행동은 내면의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나요? 아니면 타인으로부터의 확인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나요? 내면의 조화에 도달하면 주변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길 수 없는 존경심을 당신에게 보일 것이고 때로는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업적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독특한 에너지 때문에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가 찾아옵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자유, 즉 관심, 칭찬 또는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필요에서 벗어난 사람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상에 도달하려면 당신을 외부 세계에 묶어두는 모든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게임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난공불락이 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점입니다. 이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핵심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거만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과 독립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당신의 의식을 조종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고삐를 잡고 주변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의 정점에 도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눈에서 승인을 구하지 않고 자신답게 살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세상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사냥꾼이 되기를 그만두는 사람은 스스로가 탐나는 사냥감이 됩니다. 구걸하지 않는 사람은 귀중한 상품으로 변모합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은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수수께끼가 됩니다. 이 철학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내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관계는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고 진심으로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과 기회가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은 주변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과 승인을 구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그토록 갈망하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으며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매일 거듭해서 내려야 하는 결심입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변명하거나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고 싶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미 내린 선택을 상기시키십시오. 예측 가능하고 쉬운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초월할 것인지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